문혁인 아빠 문성철입니다. 처음 12구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제 아이 찾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고,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또 이러한 일을 당했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추모관에 가서 세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서 아래층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꼬박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 한 달을 보내면서 이대로는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가족들이 하나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모여들었고, 서울에서 12월 중순에 약 40에서 50여 분들이 유족회를 만들었고, 그 유족회 분들이 연락처를 파악하다 보니 지방마다 10여 분씩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지부에 일이 생겼고, 저도 서울에 가서 다른 가족분들과 슬픔을 나누고 힘을 얻고자 하였지만 지방의 한계로, 또 일의 한계로 가지 못했는데, 여기 계신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분향소를 차리게 되었고, 또 구정이 다가오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 보고 싶은 마음에 한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제일 바라고 싶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기라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냥 방송에 나왔네요. 저희가 2월 5일까지 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건 국정조사에서 우리 유족들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고 마음의 한이 풀리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시민단체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공정한 조사 기구가 발족될 때까지만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세월호 사건이 또 제2의 세월호 사건인 12구 이태원 참사가 났고, 만약 이게 또다시 묻힌다면 제3의 세월호 사건이 될 것이고 제2의 이태원 사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침묵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젊은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재 유가족분이 아직 안 오셨지만, 유가족분들 좀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주 아빠 서동홍님 함께 있습니다. 김재에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주 아빠 서정호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하실 시간 있고요. 그리고 김미정 엄마 박남주님, 분은 아까 인사 말씀하셨던 문호균 아빠 문성철님이시고요. 엄마 이기자님이십니다. 추인영 아빠 추상범님, 엄마 황명자님, 그리고 추인영의 사돈엄마 고모와 사돈엄마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호균 엄마로부터 수빈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눈 것 같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아들이 연습하는데 아직도 내 아들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싫어요. 가만히 이해하고 있지만 운동 있고 걸쳐있는 멋있고 근사한 너의 모습이 생각나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 엄마는 좋은 걸 봐도 행복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 말할 때 툭 던지는 시크하면서도 정이 느껴지는 말투도 그립고 너가 집에 내려오면 항상 엄마하고 드라이브하고 쇼핑하고 밥 먹고 사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일상의 행복이 파무라처럼 스쳐가네. 그리워. 보고 싶어. 딱 한 번만 아들을 안아보고 싶어.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다던 내 아들 한 달에 두세 번 김치를 담가도 너무 행복했는데요. 이번에 김장이랑 수육해서 밥 먹자고 목요일에 아빠랑 전화 통화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어. 내 아들이 사라졌어요. 아들 없는 세상을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엄마 꿈에 햇살처럼 따스하고 환한 미소로 웃어주네. 엄마 꿈에 멋있는 얼굴 보여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아. 너의 친구가 그러더라. 효균이는 언제 어디서나 멋진 사람이라 그곳에서도 잘 지낼 거라고 하네. 그래, 잘 지내야 돼. 엄마도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는지 밝혀내고 효균이 곁으로 갈 때까지 이 악물고 건강하게 잘 지낼게. 그렇게 효균이를 당당하게 보고 싶구나. 효균아, 진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엄마에게 힘을 다오. 그날까지 꺾이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다오. 사랑한다.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효균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다음은 추인영 엄마 황병자님으로부터 편집도 나눈 공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인영 엄마입니다. 우리 인영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라고 하네. 엄마는 우리 인영이가 추모 안에서 화답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쯤이면 집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보름이라고 찰밥도 같이 먹고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너와 함께 보냈던 평범했던 일상이 너무나 그립구나. 너의 어릴 적 재롱낙지를 보고 울고 웃고 커서 이쁘게 하고 다니면서 사진 찍은 너를 볼 때마다 참 잘 컸는데 근데 네가 지금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이 믿겨지질 않아. 무슨 일이나 언제나 열심히 하는 우리 인영이가 너무 그립다. 아직은 너의 꿈 같은 진짜 너무 긴 영화를 보는 느낌이야. 내가 보는 영화가 끝나면 네가 웃으면서 엄마 왜 올까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영화가 안 끝나. 이제 어렵지만 영화가 현실이라는 걸 알 시기가 된 것 같다. 너무 슬퍼. 종이에만 배워도 연물을 바르고 펜들을 붙이던 인형아, 네가 감동할 수 있는 아픔이었니? 지금은 하는 말이지만 네가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길을 빌고 있어. 엄마는 잘 지내다 갈 거니까 혹시라도 걱정 말고 하늘에서 주어진 내 명대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인형이 있는 곳에 가면 웃으면서 보자. 너무 빨리 왔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늦게 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기다리지도 말고. 엄마가 인형이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된 마지막 순간에는 진실을 꼭 밝혀내고 갈 수 있도록 엄마가 힘내라고 응원해줘, 인형아.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누구보다 밝게 빛나서 주변을 밝게 빛내는 인형아, 내가 나중에 거기서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거기서도 빛나고 있어. 진짜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웠고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고마웠어. 사랑한다 인형아, 우리 딸.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 간담회 진행하는 중에 김제의 부안의 최보성 시행장님 엄마 김숙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유가족분들께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뒤에 질의응답 받는 시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주 희생자님, 아빠 서종옥님부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도 서울에 있는 시청 앞에 우리 유가족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광화문 광장에 차리기로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시하는 과정에서 시청 거기가 적도로 판단해가지고 분향소를 차리는 과정에서 경찰들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장서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서 압수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를 해서 거기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행사 관계 또 집안 일정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귀가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어제도 서울에서 많이 외쳤다시피 특별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대로 우리는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수본에서 지난번에 수사 결과를 우편으로 저희 유가족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전부 혐의 없음. 역시 저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나물이 그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본에서 하는 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특수조사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추모관, 추모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유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행사에 모여서 서로 슬픔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정부에서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기자분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유가족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보도를 해 주셔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선호공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립적인 진상기구 설치, 무엇보다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현재 요구입니다. 앞에 그 피켓이 있는데요. 어제 서울에서 추모 행사를 하면서 함께 들었던 피켓입니다. 이걸 같이 보여주시죠.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호를 안 헤쳐보셔가지고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함께 유가족들과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진상기구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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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돌려볼까요? 그 피켓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다음은 추인영 아빠 추상범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쪽으로 넘겨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추인영 아빠 추상범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51년 살아온 평범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전주 시민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전주 시민이었습니다. 진상규명 당연히 해야겠죠. 차별자, 죄 지은 사람 처벌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민단체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이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가 들어주질 않습니다.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자꾸 위에 계신 어떤 분 눈치만 보시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인 여러분들도 제발 좀 자성하셔가지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 아이가 이렇게 됐지만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이태원 놀러 오라고 정부에서 광고해서 애들이 놀러 간 거지 마약하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마약으로 몰아가지고 애들 사지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갈라치기 하고. 정치인은 안 계시지만 여기 앞에 계시는 언론인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시민단체 여러분 도와주듯이 여러분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 바뀌어야죠. 정권 바뀌기 저희 5년 10년 못 기다립니다.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말씀하시는 중에 부안에서 두 가족이 있습니다. 김단희 아빠 김경수님과 엄마가 함께 오셨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뭐 이 자리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면 그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괜찮으시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내 딸 미정아,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엄마도 이렇게 내 딸이 보고 싶은데 밤이면 밤마다 생각이 나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내 딸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엄마 품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길을 이유도 모른 채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서 버린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엄마 가슴이 아파 터질지라도 뭔일이 내 금쪽 같은 내 딸 미정아 정말 보고 싶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내 보석 같은 내 딸이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버렸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겠지. 어디선가 엄마 부르면서 내 품에 안길 것 같아. 어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살아서 다가올 것 같은 내 금쪽 같은 내 딸. 우리 사남매 기쁨이자 엄마 애인 같고 아빠 대신 동생을 늘 챙기고 걱정만 했던 내 딸. 문득문득 생각나 눈물이 내 앞을 가려. 가족여행 간다고 들떠있던 모습이 엄마 눈앞에 아직도 선해. 보고 싶어 내 딸 미정이. 엄마가 못 지켜줘서 약속하겠지만 한 번만 꼭 한 번만이라도 엄마 품에서라도 보여줘. 잘 지내고 있다고. 사랑해 내 딸 미정아. 엄마한테 항상 전화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내가 엄마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딸내미가 사랑한다던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 금쪽 같은 내 딸 미정아, 엄마가 내 딸 미정아라고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 정말 보고 싶다. 하늘나라에서라도 아프지 말고 고생도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계 여행도 하면서 재미있게 잘 살아. 엄마 지안이 걱정도 하지 말고 엄마가 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서라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할게. 내 사랑스럽고 금쪽 같은 내 딸 미정아,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질지 알았는데 있기는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은 더해만가니 어쩜 좋아. 내 금쪽 같은 내 딸내미 미정아, 하늘나라에서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내 딸 미정아. 그리고 항상 저희 곁에서 애써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여러 단체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희생자님 어머니 박랑주님이셨습니다. 그 기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하고 이태원 참사하고 좀 다른 점은 희생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 지역에 저희들하고 연락이 닿는 희생자만 9분 가족이 있습니다. 저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되는데 실제 너무 아파서 연락이 안 되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광장에 나오고 난 뒤부터, 그리고 유가족들끼리 서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지만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을 개인 취급하는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자행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사가 일어나면 바로 희생자 명단부터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단 한 번도 희생자의 명단을 밝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름아름 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지금 현재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15가족 정도의 유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유가족 협의회 이름으로 정부에게 그분들의 연락처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뚜렷한 이유 없이 그 명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민사회단체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선뜻 이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대상도 없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러던 끝에 중앙의 유가족 협의회에 연락이 와서 전북적에 있는 유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시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곳에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라도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제서야 저희들이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일이 다 넘어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참사였고, 그리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도 그런 희한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유가족들이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텐데, 기자분들의 질문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하시죠. 네, 저 CBS의 송승민 기자입니다. CBS의 송승민 기자인데요. 그냥 건축하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평일에는 철거를 하고 주말에 자체 우리가 그냥 스킬 쓰게 해달라 이렇게 아마 정치적인 요청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고 맞나요? 그럼 어떤 스케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요청보다 정치는 어떠한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정 때 저희가 사실 부정 전까지는 정신이 없었다고 보면 맞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로 2월 5일까지만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분향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팩트가 맞고요. 어제 서울 갔다 오면서 또 제가 여기 분향소를 지키면서 느낀 감정이, 분향소가 어떤 단순한 곳이 아니고 우리 유족들의 치유의 장소이면서 여러 시민들한테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또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시민단체분들은 2월 5일까지만 지키셔도 된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유가족이 지키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분향소가 유가족들한테 목숨과 같은 장소입니다. 집에 가도 편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유가족들이 분향소만 오면 저희 먼저 간 아이들 얘기하면서 웃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갔는지 최소한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어달라고. 분향소는 저희 유가족이 지키겠다고. 지금 이곳은 저희 목숨과도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답이 어떻게 왔나요? 전주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은 제 목숨을 내달라면 목숨을 내드리겠습니다. 제 대답은 그것입니다. 그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분향소 설치를 지금 결정 거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전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예견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주 처음 12구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 시장님이 저희 장례식장에 오셨을 때 저의 마음을 알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비록 어떤 행정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민들한테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전주시장님이 장례식장을 3가구를 그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5가구까지 늘어났어요. 전주에서만. 이게 어떤 조그만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면서 전라북도에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의 요구가 절대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분도 전라북도 출신이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나와서 여기서 지냈기 때문에 다 같은 고향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서울에서 그 분향소를 옮겼는데요. 뭐 기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분향소를 옮긴 그 자리가 정부에서 마련한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는 그런 가짜 분향소를 설치했던 자리입니다. 그 분향소 그 자리에 정부가 선포했던 추모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영혼 없이 다녀갔죠. 어쩌면 100일이 돼서야 비로소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진실의 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유가족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유가족들께서 이 분향소, 전주에 분향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MBC 서현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분향소 그 유지하시면서 이 지역에서는 좀 어떤 계획으로 좀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기술적인 그게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시민사회 대책위에서는 일단 100일이 되는 오늘까지 분향소를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29일부터 2주 차이로 2주 만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6시 34분에 추모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지만 세월호 싸움보다도 더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4번째 목요일 6시 34분에 그 추모제를 집중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우리 희생자들이 특히나 전북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나오고 이 지역에서 자랐던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 다니고 그래서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고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 그 희생자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우리 지역의 아들 딸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면서 살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록에 남기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록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과 함께 그 작업을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또한 앞으로 그 진상규명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에 요구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요구를 받아서 진행할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진실을 밝히고 혹은 추모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답이 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논의해서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에서 구상을 갖고 있고요. 유가족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 분향소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생명처럼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계획은 지금 현재는 아직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그 유가족분들 중에서 지금 연락되시는 분이 9분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선생님이었던 분, 예, 전주 희생자분이 그분은 학교 교사인데요. 나이가 아마 30살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딸을 잃고 나서 그리고 또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기력이 없어서 사실은 이 활동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찾아뵙고 기록 작업을 좀 진행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그 언론 보도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외국인들 희생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외국에 보도된 모습들 보면 희생자들이 살아왔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세상 이런 것들을 잘 모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추모다운 추모를 하는 그런 글들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은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좀 바꿔볼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죠. 없으면 그 피켓 들고 마지막으로 윤성철 아버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또 유가족분들께서 그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 이런 자리를 추후에도 좀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그것을 피켓을 앞으로 내밀고 그거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예, 뒤로 바꾸어서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어제 또 서울에서 많이 외쳤던 구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예. 다른 요청이 없으면 오늘 기자간담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